안녕하세요. 연극배우 차이입니다. 제가 오늘 통쾌한 희곡의 분석 5장 장애와 갈등에서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으로 요약해 드릴 내용은 대사 처리입니다. 대사. 무엇을 어떻게 알고 대사를 처리하면 대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연기를 배우다 보면 대사 처리에 대해서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게 될 텐데요. 오늘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연기를 배우다 보면 대사의 서브텍스트니 의중이니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될 텐데요. 그럼 과연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희곡에서 무엇을 찾고 파악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대사에 확실하게 의중을 실어서 맛깔스럽고 살아있게 또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대사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책에서 느낀 점들을 요약해서 살펴보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5장 장애와 갈등. 드라마는 갈등이다. 그럼 갈등이란 무엇인가? 갈등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만나 서로 다른 목표나 정서들로 인해서 의견이 충돌할 때 거기서 갈등이 생겨난다. 드라마에선 언제나 대립하는 인물 또는 집단이 나와 서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싸움을 벌이며 그 결과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다시 말해 서로가 서로를 걸림돌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걸림돌, 즉 장애물은 서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꼭 대결해야 할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상대가 되는 것이다. 대결이 절정에 도달할 때 드라마는 클라이맥스를 이루게 되는데, 절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인물 또는 두 집단이 먼저 대립각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서로의 대립각 안에서 서로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관객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이때 대사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대립의 과정을 드라마에선 사건의 발단과 전개라고 한다. 이런 전개 과정에서 인물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않거나 왜곡될 때 한층 더 큰 갈등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 드라마에선 주로 어떤 갈등들을 다루고 있는지 그 종류를 살펴보자. 첫째, 자신에 대항하는 자신. 둘째, 다른 사람에 대항하는 자신. 셋째, 사회에 대항하는 자신. 넷째, 운명, 우주, 자연적 힘, 절대자나 신들에 대항하는 자신. 위에 열거한 4가지 싸움은 인물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인물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말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갈등이 발생한 단계에서 인물은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 돌려 말하게 된다. 이때 많은 서브 텍스트들이 발생한다. 인물이 말을 돌려 말하는 것은 갈등에서 느끼는 자존심, 인물과의 관계, 처한 상황들로 인해 서로가 서로에게 툭 터놓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이때
대본 분석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인물의 돌려 말하기는 한층 더 심해지는데 희곡 속 대사와 상황만으로 그 의중을 파악하기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배우들은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사를 잘하기 위해선 등장인물이 무엇을 돌려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답을 장애와 갈등에서 찾을 수 있다. 장애와 갈등에 집중해서 따라가다 보면 놓쳤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토대로 인물이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장애가 무엇이며 그 장애로부터 느끼는 내면의 갈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어떻게 말하며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툰 배우들은 장애는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동기에만 집중한다. 동기는 말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의 동기일 뿐이다. 인물은 이미 그 동기로부터 멀어져 현재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말하고 있다. 분명 말과 행동은 동기로부터 출발하지만 극이 진행될수록 인물은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느끼게 된다. 아울러 대사는 장애에 저항하는 인물 내면에 흐르는 감정과 생각을 다 담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도구다. 이미 인물 내면엔 갈등과 장애로부터 쌓인 감정과 생각의 흐름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배우는 그것을 찾고 그것에 뿌리를 두고 대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배우가 현재 인물의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희곡에 쓰여진 그대로의 대사만 나열한다면 재미없고 밋밋한 대사를 하게 되고 결국 관객을 자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등장인물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 무슨 갈등을 느끼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대사를 하는 순간순간 무슨 감정과 생각을 느끼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희곡 안에서 찾고 인물을 이해하기 전까진 진정으로 희곡과 연기를 이해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자, 장애와 갈등 안에서 대사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자신의 방에 있는데 목이 말라요. 근데 일어나서 가져오기가 그날따라 귀찮은 거죠. 여기서 귀찮음은 바로 여러분한테는 걸림돌, 즉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부엌까지 가기가 귀찮죠. 희곡 속 인물은 원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와 똑같이 장애물을 쉽게 극복하길 바라죠. 때마침 부엌에 엄마가 계시네요. 자, 이때 여러분이 손쉽게 장애물을 피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바로 대사입니다. 자, 엄마에게 말하죠. 엄마, 나 물 좀. 자, 물론 그 순간 엄마가 물을 갖다 주면 갈등은 발생하지 않죠. 갈등이 없으면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요. 갈등과 사건이 없으면 드라마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드라마를 구성하기 위해 자, 엄마가 말합니다. 바빠. 자, 이 순간 여러분은 목이 마르다는 그 갈증에 앞서 서운함을 느끼죠. 아니, 부엌에 있으면서
물 하나 갖다 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근데 이 순간 이제 인물은 서운하다고 멈추지 않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인물은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자, 인물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작가가 선택을 하는 거죠. 작가는 이 상황에서 사건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먼저 해결을 해보죠. 자, 여러분이 말합니다. 나 시험 결과 나왔는데 엄마는 이제 이미 바로 하던 일을 멈추고 여러분 방으로 오려고 하겠죠. 궁금하니까. 그때 여러분은 말합니다. 올 때 물 좀 갖다 줘. 작가는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이제 이 상황 안에서 사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방으로 엄마가 옵니다. 손에 물이 없어요. 몇 점 나왔어? 물 갖고 오라니까 잘 봤냐고. 물은 아니 지금 물이 중요하니? 나 물이 중요해. 빨리 말 안 해? 됐어. 아이고 치사해서 안 마셔. 자, 이불을 확 덮고 침대에 눕죠. 너 이번 성적 안 나오면 핸드폰 끝이야. 거기서 핸드폰 얘기가 왜 나와? 핸드폰 보느라 공부 안 하니까 그렇지. 누가 그래? 엄마 뭐 핸드폰 안 해? 자, 물 한 잔 편하게 먹으려고 했다가 핸드폰 뺏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핸드폰을 뺏기는 일은 엄청난 사건이죠. 이렇듯 희곡 안에서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몰고 오고 그 사건 안에서 대사는 많은 역할을 하죠. 만약 갈등과 장애가 장작이라면 대사는 불쏘시개가 되고 사건은 불이 되죠. 아무리 복잡한 희곡이라도 이 구조입니다. 목표, 여기서는 물, 장애, 여기서는 귀찮음, 사건은 빼앗긴 핸드폰. 자,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분은 말을 하지 않거나 신경질을 부릴 테고 그것으로 인해 또 다른 갈등과 사건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건 이후로 모든 말과 행동, 감정들은 결국 핸드폰을 돌려받고 싶다는 서브텍스트가 될 거라는 거죠.